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준목의 지식TV의 고준목입니다. 자, 7번째 시간입니다. 자, 제 7강 헌법에서의 대한민국 우리가 헌법은 그 나라의 으뜸한 법이죠. 으뜸법. 헌법은요, 이 법헌자거든요. 법헌법법이에요. 헌법. 헌법에는 대리법이 있고, 그다음에 영미법이.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이게 관습법으로서 누적되어지는 그런 법률로서 뭐 수정헌법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추가돼요. 이렇게 뭘 이렇게 추가하는 형태로 사례가 자꾸 추가되는 형태로 발전되어 있고, 대륙법은 이제 독일 같은 나라에서 대표적으로 택하고 있는 법인데, 얘네들은 성문헌법이에요. 성문법. 성문법이라는 얘기는 이제 문장으로 이미 구성되어 있는 성문법이다. 성문법으로서 우리나라의 헌법은 성문법입니다. 당연히. 우리나라는 대륙법인 독일 헌법을 많이 참고해서 독일 또는 프랑스 이런 법을 참고해서 제정한 성문법이다. 우리나라 헌법은.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헌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그 내용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헌법학자는 아니니까 거기까지는 뭐 말씀드릴 이유가 없고, 우리 여러분들과 유튜브 독자들과 함께 좀 생각해 봐야 될 것만 아주 짤막하게 좀 한번 알아보자, 이런 얘기예요. 자, 대한민국의 헌법 제1조가 뭐냐? 1조 1항은 당연히 선언적으로 이렇게 돼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랬거든요.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자,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아요. 예. 또 2항은 뭐냐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랬어요. 아주 무시무시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제1조 1항, 1조 2항이에요. 자, 여기서 보면 공화국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말해서 공화국. 그러면 공화국은 무엇이냐? 공화국, 리퍼블릭으로 번역되는 거죠. 대한민국은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공화국, 뭐 한자어로는 공화국이란 뭐냐? 이거는요, 왕국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에? 왕국이 아니다. 왕국은 세습이에요. 세습. 왕족이 계속해서 선대왕이 돌아가시면 그 다음에 계승자가 또 이어받아서 계속 왕족만이 권력을 잡을 수 있는, 통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국가가 왕족이에요. 지금도 왕족이 많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분명히 왕국이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공화국의 본래 뜻은 다시 뭐냐? 이거는 국민이 선출한
사람이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이 선출한 사람에 의해서 통치하는 국가가 공화국이더라. 그래서 얘를 선출 권력이라고 그러죠. 선출 권력. 선출 권력. 선출된 권력. 예. 대통령. 선출 권력입니다. 그 다음에 각종 도지사. 예? 그 다음에 시장. 군수. 다 선출 권력입니다. 지방자치제의 장들. 그 다음에 국회의원. 그 다음에 지방의회 의원. 여기까지가 이제 선출되는 사람들이 하는 선출 권력인데, 가장 으뜸인 선출 권력은 역시 대통령과 국회의원으로 압축이 되겠죠. 자, 공화국의 시초는 당연히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서 프랑스 대혁명에 의해서 루이 16세를 끌어내리고 왕정을 엎어버리고 공화제를 시행했단 말이에요. 프랑스 대혁명은 혁명 중에서 제일 큰 혁명이라고 그래서, 위대한 혁명이라고 그래서 그레이트 레볼루션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어 단어로 쓰면 The Great Revolution. The Great Revolution broke out in 1917. 1719. 반대로 말했네요. 1719. 네, 1789네요. 네, 미안합니다. 1789. 네. 이게 무슨 말이냐? 프랑스 대혁명은 브로크아웃 발발했다. 1789년에 발발했다. 이때 루이 16세와 이 부인인 마리 앙뚜아네트가 단두대에 처형이 됩니다. 너무나 문란하고 사치스러운 왕정을 보다 못한 국민들이 마르세유 궁전으로 쳐들어가서 막 데모를 합니다. 우리에게 먹을 걸 달라고, 빵을 달라, 감자를 달라, 음악아우성을 치니까 왕비였던 마리 앙뚜아네트가 웃기는 소리를 했다고 합니다. 참 사람들 이상하네. 빵이나 감자가 없으면 사과를 먹으면 되지, 뭘 자꾸 빵이나 감자를 달래,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이거 얼마나 철모르고 세상 물정 모르는 한심한 여자입니까? 아니, 세상에 빵이나 감자보다 훨씬 비싼 사과를 어떻게 사 먹어요? 감자 살 돈도 없는데. 그만큼 국민들의 삶에는 요만큼의 관심도 없고, 오직 귀족들과 매일매일 그 사치스러운 파티나 열고 그냥 부어라 마셔라 그러고 뭐 몽롱한 정신에 그냥 난잡한 짓거리를 하는 그런 거를 국민들이 보다 못해서 일거에 확 폭발을 해가지고 궁궐을 침범한 거죠. 궁궐을 지키던 성문 수비대들도 아 뜨거라 그래가지고 다 도망가고 잡히다 다 죽고, 두 연놈을 잡아다가 키오틴이라고 있어요. 키로틴. 단두대 모가지를 날려버려요. 그만큼 그 사람들은 분노한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왕족은 없다. 그래서 왕족의 씨를 말려버립니다. 그리고서 이제 대의제 민주정치가 시작이 되겠죠. 이렇게 공화국의 시초고,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은 자기네가 가장
공화국을 먼저 만들었다라는 그 자부심이 하늘을 찌를 만큼 커요.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은 이 자유라는 것에 대해서 무진장 큰 그 자부심을 갖는 그러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독립전쟁 때, 미국이 독립을 쟁취했을 때 가장 크게 기뻐하면서 자유의 여신상을 제작해서 미국에다가 보내지 않습니까? 그 프랑스 국민입니다. 근데 영국에는 어떤 게 영국에서도 끊임없는 왕과 신하 간의 대립이 있었어요. 1215년에 마그나 카르타라고 부르는 대헌장이 있었죠. 대헌장, 마그나 카르트. 그 다음에 1628년에 권리청원이라는 형태로 또 한 번 왕과 대립했고, 1689년에 권리장전을 택하죠. 그래서 여기서도 끊임없이 왕과 신하 간의 대립이 있으면서 조금씩 왕권을 축소시키고 신하들의 권리를 늘려나가기 시작하다가 엘리자베스 여왕 때 대영제국이라는 그레이트 브리티시 킹덤이라는 대영제국을 완성한 후에 점차 사그라들어서 지금의 영국에 이르렀는데, 그래서 영국에서 뭐라 그래요? 영국 왕실에서는 군림 하나 통치하지 않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군림은 하지만 군림 하나 통치하지는 않는다. 통치하지 않는다. 그럼 누가 통치하냐? 통치를. 이 다수당의 의회, 다수당 의회의 당수가 수상이 되는 거예요. 수상이 되면서 이거를 갖다가 의원 내각제라고 부르게 되고, 다수당의 수상이 정치를 펼치는데 정치를 잘 못하면 야당과 여당이 합해서 수상에 불신임안을 가결을 하면, 또 그만둬라, 그렇게 불신임안을 가결을 하면 수상한테는 의회 해산권이 있죠. 의원들을 싸그리 직을 면하는 해산을 시켜서 다시 총선거를 치러요. 총선거를 치러서 다시 다수당 당수가 수상이 되는 그런 제도를 택하고 있고, 이웃나라 일본 역시 이 의원 내각제, 왕실은 있지만 의원 내각제로 지금까지 자유민주당이라는 일당 독재가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일당 독재입니다. 자, 그럼 이제 참고적으로 이제 민주를 한번 보죠. 민주. 여기서는 이제 공화국 설명을 드렸으니까 민주란 무엇인가? 민주가 뭔가 국민이 주인이다라는 얘기겠죠. 그죠? 민주. 데모크라시, 민주주의, 민주. 국민이 주인이다. 이거 민주. 국민이 주인이다. 그러니까 선출된 권력도 국민이 뽑은 거니까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국민의 뜻에 합당한 권력을 누려야지, 국민의 뜻에 어그러지면 국민이 끌어내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주적인 절차, 국민이 주인인 민주 절차는
그런 건 어떻게 되는 거냐? 국민들이 투표를 할 때에 이제 투표한 그 대표, 투표해서 선출된 대표가 이제 통치를 하는 그러한 제도가 이제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이것도 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 주권이란 뭐냐? 주권, 주인된 권리라는 얘기죠. 주권. 주인된 권력, 국민이 가지고 있는 주인된 권력. 이 중에서 주권 중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헌법 제정 권력이라는 게 있어요. 국민의 주권 중에 헌법 제정 권력, 헌법을 제정할 권력이 국민한테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1948년 5월 10일 날 국민 대총선거를 실시했어요. 거기서 국회의원들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뽑혀진 사람 중에서 다시 국회의원들끼리만 다시 투표를 해서 대통령으로 이승만을 선출한 겁니다. 그 이승만이는 자기가 밑에 있는 사람들을 강요들을 정부 강요들을 임명해서 초대 이제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는 거예요. 1948년 8월 15일 날이 우리가 건국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취임을 하는 거죠. 이건 재정 권력은 국민한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헌법 개정 권력도 있어요. 헌법을 개정할 권력. 헌법 개정 권력 누구한테 있다고요? 국회의원한테 있나요? 아닙니다. 헌법 개정 권력 역시 국민한테 있는 거예요. 국민한테 있으니까 이 국민들이 헌법을 개정하겠다라는 게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건 그냥 국민의 대표에 의해서 선출된 국회의원의 3분의 2가 헌법을 개정하겠다는 헌법 시안을 만들면 이것을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회부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국민들이 전부 참여해서 과반수 이상을 찍어야 비로소 헌법이 개정됩니다. 이 헌법 개정 권력 역시 국민한테 있는 중요한 주권 중에 하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투표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투표. 이 투표에 4대 요소가 있어요. 투표하는 데 있어서 알고 있어야 될 4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첫째는 보통 투표입니다. 보통 선거입니다. 보통 선거. 우리는 보통 선거예요. 보통 선거라 하면 특수 선거가 아니에요. 특권 선거가 아니에요. 누구나 한 표. 1인 1표를 말합니다. 2인 1표. 누구에게나 잘 사는 사람이건 못 사는 사람이건 잘생긴 사람이건 못생긴 사람이건 간에 남자건 여자건 간에 유권자, 일정 연령에 도달한 유권자한테는 누구나 1인 1표씩만을 배분한다. 그걸 보통 선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직접 선거입니다. 간접 선거가 아니에요. 간접 선거가 아니라 직접 선거입니다. 주권자가 직접 투표용지를 넣는 거예요. 간접 선거가 아닙니다. 간접 선거가 아닌데라는 게 중요해요. 직접 선거고. 그 다음에 평등 선거입니다. 평등 선거. 네. 평등 선거. 다음에 비밀 선거입니다. 비밀 선거. 내가 찍는 표를 누가 쳐다보고 있으면 안 돼요. 공개리에 찍는 게 아니라 공개 선거가 아니라
공개 선거가 아니라 비밀 선거다. 요거 좀 수정을 할게요. 1인 1표는요, 보통 선거가 아니라 평등 선거입니다. 평등 선거. 요거 1인 1표. 1인 1표가 평등 선거고, 요거는 특수 선거가 아니라는 거야. 특수 선거. 특별 선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 선거, 특수 선거가 아니다. 그러니까 만 백성이 투표를 하는 거예요. 어떤 제한된 사람만 선거권이 있는 그런 선거가 아니다. 제한 선거가 아니다. 제한 선거가 아니다. 제한된 선거가 아니라 보통 선거랑 평등 선거랑 헷갈리는데, 보통은 제한 선거가 아니고 보통적으로 선출한다. 평등 선거는 불평등 선거가 아니라 1인 다수표. 너는 잘생겼으니까 5장. 너는 못생겼으니까 1장. 이게 아니라 국민이면 누구나 다 1인 1표제를 시행한다 하는 것이 보통 선거, 직접 선거, 평등 선거, 비밀 선거의 4가지잖아. 이렇게 4가지에 의해서 만들어진 선거 헌법 개정하는 법 개정 또는 제정하는 헌법은 그 헌법이 개정이 되면 공화국이라는 말 자체를 바꿉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1공화국 그러면 바로 이승만이 다스리던 시대에 이승만 독재가 시행된 이승만 18년 1948년부터 4.19에 의해서 쫓겨날 때까지 사람이 지배한 제걸 1공화국이라고 그러고, 제2공화국은 이거는 의원내각제죠. 의원내각제 선거인데 대통령에는 윤보선, 수상에는 국무총리, 다시 말하면 장년이 되는 거죠. 이 장년이 실권을 잡는 게 제2공화국인데 1년도 못 가서 1년 조금 지나서 어그러졌죠. 제3공화국은 5.16 군사 쿠데타, 5.16 군사 쿠데타에 의해서 박정희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서 다시 대통령제로 회귀한 그때의 헌법을 제3공화국이라고 부르더라. 그런데 제4공화국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욕심이 너무 지나쳐서 3선 개헌까지 해가지고 12년 해먹는 것도 모질한다 해서 유정회라는 꼭두각시를 내세운 유신헌법 시대를 제4공화국이라고 부르고, 제5공화국은 12.12 대통령이 김재규에 의해서 저격된 후에 12.12 군사 반란을 통해서 집권한 전두환에 의해서 헌법이 다시 한번 바뀌어요. 전두환은 제4공화국에서도 한 번 해먹었고 5공화국에서도 한 번 해먹었어요. 이건 대통령 7년 단임제입니다. 대통령이 7년 단임제. 그러니까 여기서 한 번 해먹고 1년 해먹고 여기서 1년 해먹고 다 전두환이는 8년 동안을 대통령을 해먹어요. 그 다음에 제6공화국은 이거는 국민들의 저항이 직선제 개헌을 해라 막 이런 엄청난 비난이 오니까 직선제로 바꾸면서 노태우가 해먹은 노태우에 의해서 5년 해서 지금까지 제6공화국 시대가 노태우 다음에 김영삼 그 다음에 이명박, 그 다음에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이까지 이렇게 쭉 오잖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지금 다른 사람 혹자들은 그러잖아요. 제7공화국은 언제 오느냐? 제7공화국은 뭐가 바뀌어야지
옵니까? 그렇죠.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헌법을 개정해야 제7공화국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지 지금까지는 아직도 꽤 오래전에 제정한 제6공화국 헌법이 지배하는 6공화국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짧게 한번 요약해 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